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생물학 기술로 생물체를 설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논제의 반대측 입론자입니다. 우선 저희 팀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 환경의 측면에서도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최근 합성 생물학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이 알파폴드를 시작으로 큰 논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기술로 생물체의 설계 제작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생물체 설계 과정의 불투명성, 즉 블랙박스 문제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 및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수천만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활용하며 그 작동 원리를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고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박스처럼 AI는 훈련 데이터에서 추출한 유전자 서열을 조합하여 새로운 서열을 만들어내지만 어떤 원천 유전 자원이 기반했는지 그리고 그 유전자 서열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과정과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설계 오류나 잠재적 위험을 제대로 예측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효율성과 경제성만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안전과 신뢰 문제로 이 기술이 가진 근본적인 맹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이중 사용 가능성 및 오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AI 기반 단백질 생성기가 뱀독과 같은 천연 독소의 유사체를 쉽게 합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한 AI 모델은 신경 독성 화학 무기물질을 설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와 합성 생물학의 융합은 생물학적 무기 개발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용 가능성과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성형 AI가 가진 강력한 생성 능력과 생명체를 직접 다루는 합성 생물학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잠재적 위험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물학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복잡한 연산으로 인해 전력 소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분자 구조 예측 및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요구되며 이는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 해결 노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생명과학 기술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기술이 합성 생물학에 접목되는 것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생물학 기술은 설계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안전성 보장이 어려우며 이중 사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생물학 기술로 생물체를 설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논제에 동의하는 찬석 측 로토의 팀입니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성형 AI란 기존 데이터를 참고하여 새로운 생충물을 생성해내는 약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합성생물학은 합성한 유전자로 생명체를 합성, 변형하는 기술이고 생물체의 설계 제작은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세 가지의 논거를 들어 본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는 AI를 활용한 생물체의 제작 과정이 충분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기술입니다. 합성생물학 기술로 인해 포퍼프 연구소 사고 등 여러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합성생물학의 이러한 고질적 위험성을 AI를 활용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AI는 기존 방식 대비 부주의로 일어나는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어떠한 단백질을 설계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많은 실험군에 대해 직접 실험해야 합니다. 실험이 많은 만큼 부주의해지기 쉽고 손으로 하는 실험인 만큼 여러 가지 실수와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예측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위험성이 새로 합성하는 생물의 위험성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역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 합성하는 생물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결과물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AI를 활용한 합성생물학은 학문의 고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뺀다면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코 시간과 돈일 것입니다.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남부양 적혈구 증후군 치료제인 카스게비의 가격이 26억에 육박할 만큼 합성생물학은 시간적으로도 또 비용적으로도 쉽사리 연구하기는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러나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굳이 모든 실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기초적인 실험값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수행되는 실험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소모가 큰 실험을 적게 하여 연구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또 비용적 측면에서도 실험의 대부분 지출을 차지하는 실험 기자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연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합성생물학은 합성생물학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시간과 돈 문제를 해결하여 연구의 문턱을 낮추고 합성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항상 윤리적인 논란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생명체를 연구하기에 생명윤리 등 여러 논란이 쉽게 휩싸입니다. 그러나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생명공학 기술은 많은 실험 동물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마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면서 온갖 윤리적 논란 속에서 실험하곤 합니다. 반면에 어떤 생물의 전반적인 생활사와 내부 기작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AI만으로도 충분히 그 생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실험으로 인한 생물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물학계에서 인실리코 실험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멜랩보다 드라이랩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AI를 활용한 합성 생물학 기술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찬성팀은 위에 세 가지 논거를 근거로 본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생물학 기술로 생명체를 설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 찬성 입장을 표하셨고, 이에 대한 근거로 합성생물학 기술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이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이 학문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 야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성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인간의 실수와 사고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막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구현되고 있는 것을 현재 네이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신약 개발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오톰 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과 합성 생물학을 결합하여 AI 기반 소분자 약물을 탐색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톰 와이즈는 인간이 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인 약물을 얻을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과적인 약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근거로 제시한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안정성과 관련해서 연관을 하자면 이게 안정성이 인간이 실험할 때는 안정성이 많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정성을 많이 할 수 있을 뿐더러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2중, 3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안전성에 대한 근거로 생물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 문제 생성 인공지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예측이라는 것이 확정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의 손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예측값을 다시 인간이 검증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저희가 인간이 AI만 사용한다고는 한 적은 없습니다. 인간과 AI가 모두 같이 함께 발전한다면 인간의 문제도 AI가 해결할 수 있고 AI의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서 더욱 나은 생물학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를 AI가 보완한다는 점은 구태여 부정하지 않겠지만 AI의 문제를 현재 인간이 보완해야 한다면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한 효율성의 향상, 그러니까 학문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주장이 아닙니까? 하지만 AI는 현재 DBTL 사이클,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이 4단계의 사이클로 현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AI의 발전을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비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학문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실험 기자재, 소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또는 계산값이 있습니까?
아직 그 합성 생물학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연구된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근거나 계산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반드시 실험 기자재 소재 뭐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완전 체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하신 거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 시스템 생물학 같은 경우 여러 학문이 합쳐져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것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즉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각각의 데이터들을 AI가 융합하고 그 융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실리코 실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네이처 논문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차 조사 마치겠습니다. 아까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혹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러한 근거를 내리신 건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어떠한 생각으로 네. 인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셨는지.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도 있고 현재 악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여러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측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LMO에 대한 법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르테나 의정서에 따르면 이것이 실제로 강제적인 협약은 아직 논의 중이긴 하나 이것이 현재 국내법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대한 법률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주장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논제는 비단 합성생물학 기술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르타이나 의정서상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혹시 커먼 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커먼 룰도 카르테나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합성 생물학의 소규모 분야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게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근거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연구자의 윤리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토론 논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합성 생물학은 현재 연구되어야 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AI가 이용한다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연구자의 윤리 문제가 바뀌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구자 윤리 문제는 이 토론 논제 전에도 이미 있었을 뿐더러 이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연구자 윤리 문제는 이 토론의 논제와 즉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나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력이 사용되는지. 텐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대형 인공지능 모델 하나를 훈련할 때 탄소 배출량이 수백 톤이 발생하고요. 또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 따르면 이 논제와 관련 짓고 싶은데 다수의 분자 구조 예측과 반복적 모델링이 필수적이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합성 생물학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전력 및 자원 소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혹시 합성 생물학을 연구할 때 실험실에서 드는 여러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말씀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방금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AI가 이제 사용되지 않았을 때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금 언급한 것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 문제를 따졌을 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비용이 듭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의 언어 모델이 한 문장을 생성하는데 24시간당 약 250원이라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합성 생물학을 연구할 때 그리고 생물학을 연구할 때 실험실에서 쓰는 양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등 국제 기업들의 연구 보고서를 따르면 한 약품을 개발할 때 수억, 수백억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아까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린 카스케비의 가격도 26억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그 이유도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 하나입니다. 즉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실험을 이용했을 때는
이 합성 AI를 활용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비용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차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교차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찬성 측에서 언급한 이 언어 모델이 문장을 생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선 두 번째로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소요되는 연구 비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것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환경적인 희생해야 되는 것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반박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충분한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하였을 때 여러 실수와 사고 그리고 생물 예측 모두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안정적으로 예측이라던가 뭐 인간의 실수를 차단할 수 있는 뭐 예방책이라던가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안전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안전성이 충분하다라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논거로 제시한 학문의 고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실험 기자재 소비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발전 중이니 이것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만 언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냥 낙관적으로 합성생물학 생성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약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입론에서 제시하였듯이 블랙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문제는 설명하였듯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해서 입력값으로부터 출력값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 수 없는 데서 기인합니다. 만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인간의 실험 결과와 달리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일어났는지 명확히 규명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인간보다 매우 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정의한 효율이란 인간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인간보다 더 큰 안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효율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성생물학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드는 환경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투입 대비 산출, 즉 효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비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성 생물학은 현재 생물학 연구에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즉 시대의 흐름이라는 뜻이죠. 내셔널 바이오 이코노미 발표에 따르면 합성 생물학은 3대 핵심 유망 기술로 뽑혔습니다. 즉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란 말이죠. 여기에 AI를 활용한다 하면 합성 생물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블랙박스 문제라든지 아직 해결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DBTL 사이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AI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로부터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특성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서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안정성 문제에서도 커먼 룰, 그리고 카르테나 의정서, 그리고 여러 국제법, 그리고 OECD, UN 등의 법안을 조성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합성 생물학은 AI를 활용한다면 비용 문제가 굉장히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합성 생물학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면 여러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 내의 상황을 보시죠. 여러 연구자들이 먼저 필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AI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면 연구자들이 항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즉 실험 과정에서의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효과를 증빙하기 위한 임상 실험도 해야 합니다. 임상 실험 과정에서의 드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현재 생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적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AI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험이 아닌 시뮬레이션으로 이러한 실험을 대체하는 것이죠. 막대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즉 앞에 오픈 소스 그리고 여러 기업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AI가 학습하고 그에 대한 AI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용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AI를 활용한다면 탄소 배출을 증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연구할 때는 항상 이러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작용이 결코 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험할 때 나오는 폐기물 그리고 오염 물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기업의 오염 물질 탱크 이런 데 곳에 보관을 하거나 폐수로 바다 그리고 하천수에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오히려 환경 문제를 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이오 세이프티 평가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GMO, 합성 생물 등 BLS 1에서 4에 대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다루어지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러한 법안으로 안정성 그리고 실용성 있는 AI를 사용한 합성 생물학을 연구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여기서 반대팀이 주장하신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조항 먼저 얘기해 보자면,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AI가 사용될 때 책임 대리인이 지정해서 AI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대리인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팀이 1번 논거에서 말씀하신 책임 소재가 확인 어렵다는 문제는 결국 의미가 없는 논쟁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블랙박스라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과정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유전자원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떤 생물로부터 유래했는지 그 유전자 서열이 선택된 이유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블랙박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데, 혹시 DBTL 사이클은 알고 계십니까? 바이오 파운드에 관련한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DBTL 사이클을 활용하면 이런 블랙박스 현상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DBTL 사이클은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와 런 과정을 통해서 AI 다시 머신러닝 시키고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AI를 학습시킴으로써 기존의 과학 과정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기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블랙박스 현상 자체가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데 DBTL 아까 말씀드린 DBTL 같은 경우에 바이오 파운드에 적용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 자체로 블랙박스의 과정을 어떻게 알아낸다는 거지 살짝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자체가 안정성이 어렵다는 건데 그것에 관해서는 언급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네, 위험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더 위험할까요? AI가 더 위험할까요? 실험을 한다 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혹시 하나의 시약이 대충 얼마 정도, 잠시만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시키는데 드는 전기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머신러닝을 한번 시킨다면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머신러닝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번 머신러닝을 시킨 AI를 계속 사용한다면 당분간은 단기적 투자로서 미래의 환경적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머신러닝에 드는 환경적인 비용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머신러닝을 한번 시킬 때 드는 환경적 비용은 적지 않겠지만 한번 머신러닝 시키면 어느 정도 그 AI는 미래에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실험이 줄어듦으로써 결국 머신러닝이나 단기적 투자로서 미래의 환경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겁니까? 실험을 그걸 줄인다는 통해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제
계속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실험을 줄인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계속 합성 생물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건데 계속 같은 실험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실험을 똑같이 반복 안 한다. 그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 인간이 어떤 사항에 관해서 실험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실험하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 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여러 비용, 시간 비용 그런 것들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이제 기초적인 실험을 생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초적인 실험값들은 이제 AI가 예측함으로써 인간이 원래는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실험값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실험이 줄어든다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은 그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을 합성 생물학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여러 비용에 초래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아까 교차 조사에서 그 인간을 이용하면 안정성 보장이 어렵고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2중 3중으로 실험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서 인간의 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중 3중으로 실험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실험값들을 2중 3중으로 검증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입론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주장이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2중 3중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다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어느 것이 시간이 더 많이 드냐입니까? 과연 실험하는 것 직접 사람이 손수 실험하는 것이 시간이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AI가 고작 한두 번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들까요? AI가 고작 한두 번 실험으로 더 비용이 낮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험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웬만한 시약 역시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근데 AI가 뭐 한두 번 정도 어떤 데이터를 예측한다고 뭐 10만 원이 들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전기료 같이 결코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용은 나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 돈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약 관련해서 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생성형 인공지능을 합성 생물학에 도입했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십니까? 나 생성형 AI를 처음에 도입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결국 그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써 미래에 얻을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한번 머신러닝 시키면 일단 한동안은 그 AI가 충분히 이 학계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시켰을 때 그 단기적 투자로서 미래 환경적 불이익을 해결할 수 미래 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까 찬성이 토론자님께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뭐 비슷한 맥락에서 시간, 돈, 비용이 줄어든다 관련해서 뭐 24시간당 25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근거를 출처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한 뉴스에서 찾은 거였습니다. AI 관한 소재를 다루는 뉴스에서 찾은 통계 자료였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성형 AI 자체를 도입하는 비용을 고려도 안 하고 생성형 AI를 도입한 다음에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을 때 이렇게 250원밖에 안 든다는 근거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찬성이 토론자님께서 합성 생물학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교차 조사에서 합성 생물학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합성 생물학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가치가 무엇인가요? 학문의 기본적인 활성화 정도와 또 얼마큼 연구되는지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AI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자면 시간과 돈 문제가 해결되기 합성생물학이 더 원활하게 연구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합성생물학이란 학문 자체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성 생물학 연구가 발전 못한 게 인간 실험으로 인한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합성 생물학 연구가 현재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면서 오염 물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경우에는 직접 실험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하는 그런 가상 실험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사람이 손수 실험했을 때 나오는 폐수와 화학 물질로 인한 오염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럼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이런 오염 물질의 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생산이 아니라 실험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절대적 실험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험하면서 생기는 폐수와 오염물질의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환경적 이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듯 생성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전력 소모의 측면에서 일단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실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으로 교차 조사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론에서 반대팀이 주요하게 주장한 내용은 블랙박스 현상으로 인한 AI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신뢰와 안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오용의 가능성, 즉 생물학적 무기의 생산과 세 번째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논거에서 주요 쟁점은 결국 책임 소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책임 소재에서 저희 팀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책임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팀은 책임 소재는 분명 입론에서 책임 소재에 대해 언급하였으면서 책임 소재와 불투명성은 관련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의 입론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에서 악용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악용 가능성은 결국 연구자의 자체 윤리로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구자의 윤리를 믿지 못한다고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회에서 악용 가능성이 있었던 기술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큰 예시를 들자면 핵무기 또한 총기 역시 직접 사람이 사제 총기 역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악용 가능성이 있었던 기술이 많지만 그것 역시 악용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것이 개선되어 가면서 저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생물학 AI를 활용한 합성생물학 역시 이런 악용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사용한다면 반대팀이 예상하는 만큼 생물학적 무기가 양산되는 듯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 찬성팀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요 쟁점은 환경 문제 또 비용 문제였습니다. 반대팀은 계속해서 AI를 처음 도입할 때의 가격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찬성팀이 판단하기에는 AI를 처음 도입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I가 처음 도입된 이후 생기는 경제적인 이점에 대해서 반대팀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처음 도입되면 나머지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오직 조그마한 전기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큰 투자로 미래에 더 큰 손실을 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찬성팀이 판단하기에 반대팀은 처음에 도입 비용만 생각했을 뿐 그 이후의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팀 이번 토론자의 반박 과정에서 비용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결국 전기료와 약품의 비용일 것인데 이것은 결국 환경 오염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전기료로 인해 이상입니다. 반대측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입론부터 크게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블랙박스 문제 관련해서 블랙박스 문제로 인해서 결과의 신뢰성 및 안정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찬성 측께서는 DBTA라는 바이오 파운드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걸로부터 결과로부터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블랙박스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물어봤을 때 이제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문제와 이 DBPL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중 사용 가능성 및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용 가능성은 어떤 개인의 문제이지 이 오용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기술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합성 생물학 기술 자체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어떤 합성 생물학을 이용해서 생물체를 설계하고 제작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이 합성 생물학의 주된 목표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이중 사용 가능성과 오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기술의 생물체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환경에 악영향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찬성 측께서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인간이 하는 실험은 오염 물질을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오염 물질을 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찬성 측께서 교차 조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2중 3중으로 이제 검증을 해서 제작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은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 주장으로는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중 삼중을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과 돈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사이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24시간당 250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여러 비용이 드는데 단지 이런 비용들을 경시하고 그냥 생성형 인공지능이 완전히 도입되었을 때 비용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반박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은 앞서서 계속해서 안전, 비용, 그리고 윤리 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앞서 반대 측 주장의 모순을 짚어냈듯이 반대 측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인 금지와 반대가 아닌 적절한 규제와 검토 속에서 미래 유망성이 높은 기술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를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의 경우 바이오 세이프티, 카르텔이나 의정서, 커먼 룰이 예로 조약에 있습니다. 이는 안전 문제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 연구자 윤리 문제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본 토론의 주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에서는 초기 AI 투자에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 구글 그리고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왜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미래의 핵심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자면 여러 의약품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 생물학의 생물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여러한 다양한 문제를 생물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 문제 또한 최근에 네이처 연구 그리고 DBP와 같은 논문 사이트를 보자면 환경, 미세 조류와 생물체를 활용해서 해결한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합성 생물학은 이러한 논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윤리 문제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재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즉 블랙박스 현상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윤리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찬성 측은 안정성 확보가 있고 충분히 실용적이며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근거로 미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AI를 활용한 합성 생물학 연구로 생명체를 설계 및 제작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은 앞서 입론, 두 차례의 교차 조사, 반박 그리고 재반박을 통해 합성 생물학 기술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생명체를 설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현상으로 인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우며 책임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중 사용 및 오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 최종 발언 및 교차 조사, 반박 등에서 산업이 전도 유망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산업, 그러니까 합성생물학 기술의 전도 유망함, 발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입론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찬성 측에서 제시한 것처럼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찬성 측에서 제시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커먼룰 등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또한 찬성 측은 첫 번째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점,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없이 실험했을 때의 비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초적인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가능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의 안전성 그리고 효율, 또한 DBTL을 활용해서 블랙박스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명체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의 가능성, 이 모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요구했는데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하였을 때 이것은 연구자의 개인의 문제이며 이것을
산업 자체의 발전을 막는 것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합성 생물학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오용되었을 시 걷잡을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